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프입니다. 자, 오늘은 2024학년도 가천대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가천대 입시 결과를 리뷰를 해보기 전에 가천대를 이 리뷰를 해야 되나 이제 사실 좀 고민이 좀 많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뭐 제 기준에서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적 산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이제 뭐 컴퓨터가 이제 다 알아서 뭐 산출해 주겠지만 기본적으로 전형도 이제 되게 세분화되어 있고 많이 쪼개져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모집 단위별로 또 적용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굉장히 복잡하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할까 말까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이제 뭐 최대한 한 받는 데까지는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고 또 가천대 이제 입시에 대해서도 관심 있는 수험생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최대한 제가 아는 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도록 그런 이제 동영상이 만들어지도록 어쨌든 최선을 한번 좀 다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수시 입결부터 좀 먼저 살펴볼 건데요. 수시 입결에서는 일단 뭐 학생부 교과 전형과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자 이제 큰 틀 뭐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 이제 뭐 신설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무튼 이 논술 전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저희는 우선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입결과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입결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이제 뭐 필요한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추후에 이제 아마 그 가천대 제가 이제 동영상을 찍는 이 시점에는 아직 가천대 그 입학처 홈페이지에는 그 입시 결과가 아직 링크가 되진 않은 상태여서 역시 이 자료 역시 대기업에 올라와 있는 이제 제공되어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좀 편집을 한 상태고요. 추후에 이제 가천대에서는 뭐 입학 설명회나 그다음에 이제 입시 결과도 이제 추후에 공개할 것 같으니까 보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는 그때 다시 확인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먼저 좀 살펴볼 건데 학생부 교과 전형도 일단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우수자 전형,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기 이제 학생부 우수자 전형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 균형 전형도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 전형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총 세 가지 전형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각각이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전형 방법이든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적용 여부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복잡한 게 이제 뭐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산출 방식 같은 경우는 또 2024학년도하고 2025학년도하고 또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이 입결 리뷰를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입결 자체가 이제 큰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입결 자체가 약간 이제 전년도 입결이 좀 무력화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하여간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복잡한 부분들 이제 어떻게 이제 좀 해소를 해 나갈지 그 부분들 하나하나씩 좀 체크를 해 보면서 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학생부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를 먼저 한번 좀 살펴보면 학생부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 우선 전형 방법은 뭐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 100%로 이제 교과 100% 일괄 전형으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제부터가 좀 복잡한데 그럼 여기 이제 그 반영 교과는 또 어떻게 되냐? 반영 교과에 대한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교과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 자체가 일단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반영 교과에 대한 측면을 놓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우선 인문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까지 해서 일단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반영을 했고요. 진로 선택 과목도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자연 계열 같은 경우는 국영, 수과 여기는 의, 약학 계열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영, 수과를 반영을 한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국어, 영어, 수학까지는 공통점인데 뭐 사회 성적으로 끌고 갈지 과학 성적으로 끌고 갈지 그건 조금 더 우수한 성적으로 자동 산출이 되게 돼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 일단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통의 학교들의 성적 산출 방식과 조금 다른 형태가 이제 뭐냐면
어쨌든 뭐 국영수사를 반영을 하든 국영수과를 반영을 하든, 자, 중요한 거는 보통 이제 다른 이제 대학교들의 성적 산출 방식은 뭐 학년별 가중치 거의 안 주고 그냥 해당 교과목들의 해당 영역에 뭐 예를 들어서 국영수사 또는 국영수과 이 영역에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게 일반적이죠. 일반적인데, 그런데 이제 가천대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 때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재학생 같은 경우 3학년 1학기 때까지 하면 총 5개 학기가 나오거든요. 그 5개 학기 중에서 우수한 4개 학기 성적만 반영을 합니다. 우수한 4개 학기 성적만, 그러니까 5개 학기 중에서 우수한 4개 학기 성적을 반영을 한다. 우리 고3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그러면 이 4개 학기 성적을 반영을 하는데 4개 학기 성적에 또 비중, 가중치가 좀 적용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수한 학기에 적용되는 가중치는 40%. 그 다음에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기에 30%. 그 다음에 우수한 학기에 20% 가중치를 주고 마지막 가장 이제 낮은 학기에 10%의 가중치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생각해 보면은 뭐 단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생각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뭐 이제 제가 그 복잡한 이제 산출 방식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적 데이터를 가천대식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이제 뭐 자동적으로 알아서 산출될 테니까 뭐 그때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 4개 학기에서 한 개 학기가 한 2.5등급, 또 한 개 학기는 뭐 3.0등급, 그다음에 또 한 개 학기는 3.5등급, 또 한 개 학기는 뭐 4.0이다. 뭐 그렇게 하면 뭐 대체적으로 이들의 이제 평균치를 내면은 그냥 단순 산술 평균을 내면 어느 정도가 나올지는 대충 짐작이 되시죠. 그런데 가천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단순 평균, 산술 평균을 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2.5등급이 가장 높은 학기 등급이니까 여기에 곱하기 0.4를 해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성적이 높은 3.0에다가 0.3을 또 곱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0.2를 곱하고 0.1을 곱하면 결론적으로 이거 합산해서 나온 등급이 최종 등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산술 평균보다는 이제 그 교과 성적의 편차가 이제 좀 큰 학생들은 그 편차를 좀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성적 산출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천대 이제 학생부 우수자 전형을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들이면 아마 좀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그 과목 선택 인원이 가장 많은 1학년 때 같은 경우에 성적이 좀 좋았는데, 이제 2학년 때 선택 과목, 그러니까 일반 선택 중심으로 이제 선택 과목으로 선택 인원들이 이제 좀 나누어져서 성적이 이제 보통 떨어지는 학생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냥 실망하지 말고 한번 1학년 때는 뭐 성적이 좋았는데 2학년 때, 3학년 때 가니까 뭐 성적이 이제 쭉쭉 떨어졌어. 이런 친구들 전체 그냥 단순 산술 평균 내면 정말 좀 절망스러운 성적이 나올 수도 있는데, 가천대 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조금 더 성적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년별로 성적이 하향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가천대식 성적으로 한번 산출을 해서 한번 이제 그 결과치를 한번 비교해보고 입결하고 좀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5학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이제 2025학년도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통 일반 선택 과목 중심으로 이제 성적이 산출이 된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복잡한 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매우 복잡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그냥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의 학과를 이제 다 언급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한데, 어떤 특정 학과를 타겟팅 하시면은 또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인문 쪽 같은 경우에 인문 계열 쪽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는 국수 영탐 탐구는 한 과목 반영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 4개 영역 중에서 2합 6등급의 이내의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연 같은 경우는 자, 국수영탐 4개 영역 중에서 역시 탐구 한 과목 들어가고요. 자, 2합 6등급으로 동일한데
다만 이제 전제 조건이 수능 수학에서 이제 응시 과목에 제한은 없었는데 수능 수학에서 자연계열 응시하는 친구들이 기하나 미적을 선택할 경우에는 선택 시에는 자 1등급 합산 등급 1등급을 상향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하나 미적을 선택하고 응시를 하면은 2합 6이 아니라 2합 7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2025학년도에 이 기준이 폐지가 됩니다. 이제 올해는 이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2025학년도에는 이 조항 사항은 이제 폐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입결에 약간 이제 조금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합 5하고 2합 6은 제가 볼 때 충족률에서 최소한 한 10% 이상 정도 차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단 좀 참고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이제 작년에 이제 신설된 이제 모집 단위 중에 이제 굉장히 이제 선호도가 높았던 이제 학과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학과가 이제 클라우드 공학이라고 해서 아실 텐데 뭐 이제 그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랑 이제 그 협약을 맺은 계약학과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클라우드 공학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조건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조건이 국어, 수학. 근데 수학은 기하나 미적을 응시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 그리고 탐구도 과학만. 그것도 두 과목 해서 2합 4등급을 요구했었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또 이제 그 혁신 신약 분야라고 해서 이제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이제 학과가 이제 하나 또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첨단학과죠. 첨단학과고 이제 신약 부분 분야에 관심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지원 여부를 좀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워낙 이제 이 가천대학교 자체의 그 의학계열 인프라가 워낙 이제 탄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학과들을 많이 키워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이 수학 같은 경우는 제한사항 없었고요. 그리고 국수, 영, 탐은 한 과목 반영하고, 자, 그래서 4개 영역 중에서 2합 5등급을 충족했어야 된다. 네, 요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의학계열 쪽인데, 이쪽은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의예과 같은 경우, 올해 의예과 이제 정원이 130명인가로 이제 늘어나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의예과나 이제 약학 계열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따로 쓰지 않아도 수학하고 탐구는 다 지정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수학은 당연히 기하, 미적, 그리고 영어, 그리고 탐구도 과탐만 지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과탐도 이제 2과목 응시가 돼야 된다.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3개 영역 각 1등급 이내. 그러니까 세계에서 1등급 과목이 3개의 과목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한예 같은 경우는 네, 기준서는 이제 동일한데, 수능 최저 영역이 2개 영역 각 1등급 이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약학 같은 경우가 기준서는 요거 국수영과 동일한데 이제 3합 5등급 이내의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2025학년도도 하고도 뭐 그렇게 크게 뭐 달라진 건 없기 때문에 요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2025학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지금 변동 사항이 있는 거는 여기 일반 자연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에 기하나 미적을 선택했을 때 1등급 상향했던 이 기준은 2025학년도에 일단 폐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 반영 방식에서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다만 여전히 4개 학기, 우수한 4개 학기의 성적을 40, 30, 20, 10%씩 반영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들도 역시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하죠. 학생부 교과 전형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요 정도 시간이 지금 이제 소요가 됐는데 아무튼 복잡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학생부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모집 단위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일부 이제 완화될 수 있는 조건들이 이제 생략이 됐기 때문에 입결 자체에 조금 미세한 좀 변동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진로 선택 과목은 제가 볼 때 이렇게 엄청나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 느낌은 아닌데,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변화는 조금 이제 입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선 이제 그 전체 전형 입시 결과를 한번 좀 살펴보면,
자, 2023학년도와 그 다음에 2024학년도. 자, 입결 한번 비교입니다. 자,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 일단, 네, 큰 편차가 별로 발생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한 2.6 정도. 네,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2.6이라고 하는 이 수치는 가천대식 환산 내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2.6이라는 게 국수영사, 뭐 경영학부니까 이제 인문 쪽이니까 국수영사 평균자가 2.6이라는 게 아니라 우수한 학기 성적의 가중치 40%를 먹였을 때, 그리고 가장 안 좋은 학기의 성적 가중치 0.1%, 그러니까 10%를 먹였을 때, 네, 2.66, 2.71 정도라고 하는 거니까, 뭐 실제로 단순 산술 평균을 낸 친구들 같은 경우에 뭐 3점대가 넘어가는 친구들도 가천대식으로 환산을 하면 아마 이제 요 정도 성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학생 개별적으로 성적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충분히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쟁률은 일단 큰 차이는 별로 없었습니다. 네, 이제 소폭 감소했었고, 자, 그 다음에 회계 세무학 전공도 역시 3.07, 3.26에서 소폭 상승하긴 했으나, 네, 그렇게 많이 상승한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학과는, 네, 이제 경제학과도 소폭 상승하긴 했으나 역시 상승폭이 크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관광경영학과는 조금 상승폭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약간 0.2 정도, 네, 이 정도 지금 이제 좀 상승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의료산업경영학과, 이제 2.99, 3.10, 이제 여기는 50% 70%가 아니라 70% 컷, 90% 컷을 공개해요. 매년 70% 컷과 90% 컷을 공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90% 컷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이제 거의 성적대니까 그 부분 한번 좀 잘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뒤에 하위 이제 10%가 몇 등급의 성적인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그렇게 큰 편차가 없다. 그러니까 50% 70% 컷을 공개하는 대학들보다는, 네, 이제 속된 말로 가장 마지막에 놓여 있는 학생들의 성적대를 파악하기에는, 네, 지금 가천대식 성적 산출 방식이 훨씬 더 보기에는 좋다라고 하는 것도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의료산업경영학과는 지금 한 2.6, 2.8 정도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응용통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 소폭 하락했고, 그 다음에 심리학과는, 네, 역시 소폭 하락했는데 뭐 하락폭이 크진 않았고요. 자, 그리고 한국어문학과, 이제 인문계열 쪽이죠, 순수. 자, 그래서 한국어문계열은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었고, 외국어 계열도 그렇게 큰 편차 생기지 않고 비슷하게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인문 쪽에서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좀 쓰고자 하는 친구들이 이제 가장 많이 몰리는 곳 중에 하나가 어문계열 쪽이다. 뭐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법학과도 역시 전년도하고 거의 편차 없이 비슷하게 형성이 됐고, 네, 행정학과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네, 선호도가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2.6, 2.7에서 2.4, 4등급대로 일단 한 0.3, 2 정도, 네,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의외의 결과 중에 하나가 경찰행정이 조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행정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이 있는 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뭐 수도권 같은 경우에서 경찰행정학과라고 해서 이제 뭐 선택할 수 있는 그래도 뭐 좋은 대학이라고 한다면 뭐 동국대나 아니면 경기대, 그 다음에 뭐 가천대 정도, 뭐 용인대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네, 선택지가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전 연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다른 학교들도 이제 경찰행정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점수대가, 그러니까 입결 자체가 조금 높은 편인데, 요번에는 입결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점 초반대에서 지금 3점대 초반까지 좀 내려왔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충원 인원을 좀 비교해봐도 충원 인원에서 그렇게 큰 차이도 없었고, 모집 인원도 동일했었고, 경쟁률도 이 정도면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네, 여기는 그냥 속된 말로 좀 구멍이 생긴 거 아닌가, 네,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선호도에 대한 측면하고는 관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어쨌든 이제 2025학년도 입시에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을 좀 가지고 있다. 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결과 또 이렇게 뭐 3점대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도시계획 조경학부는, 네, 지금 2.76, 2.94, 3.02, 3.22보다는 전년도에 비해서 좀 더 상승했습니다. 자, 건축학부도 역시 전년도에 비해서 소폭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설비소방공학과, 네,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조금 더 상승하긴 했네요.
자, 그리고 전기공학과도 역시 소폭 상승. 그 다음에 스마트 CT학과는 역시 소폭 상승했습니다. 뭐 90%컷 같은 경우 이제 뒤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상승을 했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편차가 상대적으로 좀 컸던 것 같은데 그 편차가 이제 많이 줄어들면서 성적도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약학과라고 하는 클라우드 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최저도 다른 모집 단위에 비해서 좀 높았던 편이었고, 그리고 입결도 결론적으로 2.06, 2.33 정도가 형성이 됐는데, 이제 당장 이제 한 번은 입결이 이제 나온 상태고, 뭐 경쟁률도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한 번은 입결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취업 보장이나 이런 측면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그 매력은 뭐 결코 낮지 않을 거다. 그래서, 클라우드 공학과는 과연 이제 2025학년도에 성적이 더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이 정도 입결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상승의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6, 2.33이 낮은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뭐 취업 보장이라는, 그러니까 계약학과라고 하는 메리트를 끌고 간다라고 하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 근데 이제 많이 상승하는 거는 다른 이제 뭐 계약학과라는 특징은 있지만 또 다른 이제 1점대로 들어오게 되면 서울에 있는 선택권이 대단히 이제 서울 소재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의 선택지로 이제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이 높아질지는 조금 의문점이 남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위권 대학교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뭐 학교 네임밸류보다도 뭐 계약학과는 학과 자체의 어떤 특성을 더 중요시한다면 조금은 더 상승의 여력을 좀 더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공생명공학 전공, 배터리공학 전공이 이전 연도에 분할 모집을 했었는데 2024학년도에 화공생명 배터리 공학부로 이제 바뀌면서 전년도에 비해서 과연 입결이 어떻게 됐을까라고 했었는데, 뭐 화공생명공학만 놓고 생각을 했었으면 상대적으로 좀 높은 입결을 보여줬던 것이 어쨌든 이제 통합이 되면서 이제 화공생명공학은 이제 별도로 모집을 하진 않았었기 때문에 진짜 이제 딱 보면 거의 중간치에서 점수대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얼추. 그래서 2.66, 2.86인데, 여기는 어쨌든,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역시 보여집니다. 2.66, 2.86보다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도 남아있다. 그래서 뭐 여기도 이제 대폭 상승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하락보다는 상승의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놓고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식품생명공학과는 2.49, 2.63에서 자 2.56, 2.61을 거의 보합 수준을 유지했고요. 그 다음에 기계공학과가 좀 많이 상승했죠. 그러니까 기계공학과는 사실 뭐 많이 상승한 것도 상승한 건데 이전 년도 2023학년도를 보면 입결이 너무 낮게 나와서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천대 평균치에 근접한 그런 수치로 지금 들어온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토목환경공학 같은 경우는 3점대를 역시 유지했고요. 그 다음에 산업공학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한 0.25 정도 지금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전공 같은 경우는 2.88, 2.94에서 2.9, 2.99로 전년도하고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모집 단위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신소재공학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거의 비슷했고요. 그리고 바이오 나노학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승했네요. 그래서 2.46, 2.45에서 일단 70% 컷이 좀 상승하고 90%는 조금 하락했네요. 그래서 어쨌든 70% 컷까지는 조금 더 상승을 했다. 여기도 역시 이제 그 뭐 생명공학 계열 쪽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의 관심도가 좀 있는 그런 학과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과, 여전히 높은 점수입니다. 이건 뭐 학교를 가리지 않고 생명화학 쪽은 워낙 점수대가 높아서 일단 요 정도 형성이 됐다. 경쟁률이 거의 한 반 토막 이상 났는데도 불구하고 입결이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융수학 같은 경우가 2점 후반대 거의 비슷했고요. 빅데이터 경영전공도 이제 신설된 모집단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입학정보, 그러니까 자료 누적 데이터가 없어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성적대가 이제 나왔는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제 이 정도 성적대 한 번은 공개가 됐으니까 이 성적대를 전후로 해서 다른 인문 모집단위하고 평균치를 내보면 대략 이제 어느 정도 선이 나올지 한번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2점 후반대에서 3점대. 지금 보면 화학과가 좀 점수가 많이 떨어졌죠.
뭐 전반적으로 아까 이제 화공생명 배터리 공학부도 그랬고, 네, 어쨌든 지금 화학 쪽이 생각보다 이제 점수 하락폭이 좀 커서, 여기도 역시 이제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그런 학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구멍 이런 거 뭐 의심하지 말고 당장 이제 올해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3.22를 보고 쓰는 게 맞냐. 제가 볼 때는 이 결과치는 다시 반복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전공은 네, 2.45, 2.56에서 2.67, 2.84로 조금 소폭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공학은 2.5 정도를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유지했습니다. 스마트 보안은 2점 후반대 정도 형성됐고요. 그 다음에 전자공학하고 반도체공학도 분할 모집을 했었는데 2024학년도에 반도체 전자공학부로 모집을 하고 자 이제 입결이 이전 연도 분할 모집했을 때와 거의 비슷한 2.7 정도 네, 형성을 했다. 네, 그렇게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전공 같은 경우도 50% 컷은 좀 하락했으나, 네, 70% 컷은 조금 하락했으나, 90%컷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유아교육, 패션 산업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큰 편차 없이 비슷비슷하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유전공 같은 경우가 지금 대략 한 2.5 정도, 이전 연도 2.65, 2.86에 비해서는 네, 점수대가 조금 더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간호학과 매우 높은 점수대를 보여주고 있죠. 1.9, 2.0, 이전 연도 1.87, 2.07과 비교했을 때 여기 이제 계속 이 정도 선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공학과가 이제 한 0.3 이상 이제 입결이 좀 상승을 하면서 네, 상대적으로 좀 높은 입결치를 좀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가천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의학 계열 쪽에 관련돼 있는 이런 학과들은 조금 눈여겨서 보시면서 경쟁률이나 이런 추이들도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의과 자 1.12, 1.13, 의예과 1. 1.0, 그 다음에 약학과 1.2, 1.21. 이거 다 환산 내신이라는 거 일단 기억해 주세요. 전년도에는 이제 학생부 우수자 전형으로는 별도 모집은 하지 않았었는데, 일단 2024학년도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신설 모집단이었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뭐 혁신, 신약 개발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자세한 내용은 네, 이제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41, 2.64 정도 지금 형성이 됐습니다. 한 2.4 정도 내외 선이면은 2.3, 2.4 정도면은 아마 이제 합격권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조금 더 데이터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치위생은 2.5 정도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소폭 상승했고 그 다음에 방사선은 2등급 이제 초반대까지 지금 이제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치도 역시 과가 이렇게 학교가 많지 않죠. 그래서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이제 대단히 높았던 입결에서 이제 조금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그 당해년도 2024학년도만 놓고 보면 높은 입결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운동재활학과는 비슷한 성향을 보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특징적으로 좀 어떤 입결에 편차가 있는 학과들이 좀 보이긴 했는데 그런 이제 체크된 학과들 중심으로 올해 지원을 고려하시는 수험생들은 마지막까지 좀 경쟁률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일단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제 지역균형 전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균형 전형은 일단 올해 좀 변화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좀 변화가 많아서 일단 이제 제가 보고서도 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이제 좀 의아한 변화였었는데 일단 이제 요강에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강이 나와 있는 내용대로만 한번 저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지역균형 전형은 우선 학생부 우수자 전형과는 좀 다른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전형 방법 자체가 일단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전형 방법이 우리가 이제 그 학생부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 100% 일괄 전형이었잖아요. 근데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는 1단계, 단계별 전형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지원자의 7배수까지 모집을 합니다. 7배수까지 모집을 하고 자, 이 모집된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2단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교과 50과 면접 50, 면접 비중이 되게 크죠. 면접 비중이 정말 이제 큰 대학이라는 거를 조금 기억해 주시고, 네, 전형 광고를 좀 잘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내용은 교과 전형인 학생부 우수자 전형과 다르게 여기 그 지역 균형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자, 수능 최저가 없다. 요것도 일단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걸 일단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제가 이게 왜 조금 특이한 이제 변화가 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그 이유를 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서 지금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 100%를 1단계에서 이제 반영을 하잖아요. 2단계에서도 50% 반영을 하고. 그러면 이 교과 산출 방식은 어떻게 되냐? 요건 일단 그 산출 방식이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누구랑 이제 동의를 했었냐면, 학생부 우수자 전형 있었죠. 방금 우리 살펴봤었던 교과 전형이요. 거기랑 이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문은 국영수사, 자연은 국영수화 이런 식으로 이제 반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수한 4개 학기를 선정을 해서 40, 30, 20, 10% 이런 식으로 반영한 거. 그러니까 교과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까지는 사실은 동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지역균형 전형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 입결을 좀 비교해보면 결론적으로 내신 산출 방식은 동일했다라는 전제하에 그럼 변수가 될 수 있는 거는 면접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면접이 결론적으로 성적이 조금 낮은 학생들도 극복될 수 있는,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여부를 좀 남겨놔서 지역균형 전형 입결이 아무래도 학생부 우수자 전형 입결보다는 조금 낮게 형성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2024학년도에 좀 반복이 됐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2025학년도에는요, 여기 이제 조금 파격적인 변화가 좀 있는 게 2025학년도, 이제 입시호강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영수사 또는 국영수가를 가는 건 동일해요. 그러니까 국영수사로 갈지, 아니면 국영수과로 갈지, 그러니까 인문이냐 자인냐에 따라서 요거는 동일한데, 문제는 진로 선택 과목만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만 반영한다.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진로 선택 과목만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반영하지 않겠다는 거냐? 그 말은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을 미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통과 일반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펴봐야 될 2024학년도 입결과 2023학년도 입결이 무슨 큰 차이가 있을까? 사실 별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별로, 그러니까 이 자료를 중요한 참고 자료로 쓰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이 학교 같은 경우에 이 진로 선택 과목만 반영한다고 했으니 그건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떤 식으로 이제 산출을 하냐? 그냥 이렇게 산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취도 A인 과목은 1등급으로, 그리고 성취도 B인 과목은 2등급으로, 성취도 C인 과목은 3등급으로 간주를 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내신이 한 2등급대에서 3등급대 정도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학생들의 진로 선택 과목 성취도를 보면 생각보다 A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A 진로 선택 과목에서 국영수사에 해당되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만 산출해가지고 성적을 반영한다고 했을 때 성취도 A인 과목이 많다. 근데 뭐 우리 진로 선택 과목 많이 선택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취도가 나오는 과목들이 뭐 이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3학년 때 배우는 뭐 과탐 2 과목 같은 경우 포함해서 한 대여섯 개 과목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한 6, 7개 과목 나오려나? 인문도 뭐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모두 다 성취도가 다 A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 이제부터 내년부터 기록되어야 될 여기 이제 입결 칸에는 지금 3점대를 구경할 수 있을까? 좀 그게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만 반영을 한다고 하면 사실 이제 그 과목이 이제 큰 의미가 있을까? 이제 조금 의문시 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이제 더 중요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1단계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1단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1단계 통과 배수가 지금 7배수다. 그러면 최소한 7배수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의 진로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성취도가 올 A인 친구들의 비율은 제가 볼 때 지원자들이 절반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에서 B가 한 두 개 정도 있으면은 7배수 안에도 못 들어갈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고, 최소한 뭐 모르겠습니다. 올 A면 가장 좋겠지만 B가 성취도 B가 한 개 정도 이러면 일단 1단계 정도는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역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그러니까 뭐 가장 좋은 거는 뭐 이런저런 경우의 수 고민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진로 선택 과목은 가급적이면은 국영수사 또는 국영수과에 해당되는 진로 선택 과목은 올 A가 일단 1단계 통과의 전제 조건이 되지 않을까, 일단 이거를 먼저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러면 어차피 지금 성적이 다 동일한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다 동일한 학생이 7배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뭘 갖고 최종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도 아니기 때문에 뭐 진로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교과 성적에, 이게 지금 왜 지워졌지? 네, 제가 그러니까 교과 성적에 지금 면접 50%를 반영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올해 최종적으로 최종 합격자를 가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거는 면접이 될 확률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일단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가천대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면접 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이제 면접장에 가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꼭 좀 생각해 보시고요. 아마 이제 그 입시모 요 강의는 동점자 처리 기준에 대해서도 이제 자세히 나와 있겠지만, 제가 이제 거기 부분까지는 다 읽어보진 못했는데, 어쨌든 면접의 중요성, 그리고 성취도 올 A를 전제로 해서 1단계 통과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학생부 등급들 지금 한번 보시면 대략 거의 대부분 다 지금 3점대 등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조금 높은, 이제 다른 모집 단위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좀 높은 이제 그 학과들만 한번 보면 뭐 2023학년도하고 사실 이거는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학부 같은 경우가 지금 3점대 초반, 경제도 3점대 초반, 그죠? 그리고 의료산업 경영도 3점대 초반, 심리 3점대 초반, 그리고 네, 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2점대까지 지금 올라갔었고, 경찰행정도 역시 2.7 정도. 그 다음에 네, 나머지는 지금 이제 3점대가 좀 많이 보이죠. 3점대가 좀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뭐 신소재는 지금 이제 3점대 초반, 바이오 나노도 역시 3점대 초반, 생명과학과는 2점 중반대까지 지금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약학 계열은 이제 이쪽에서 따로 모집은 하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간호학과, 네, 여기 의공학과 3점대 초반, 그 다음에 방사선 2점, 물리치료 2.25 정도. 네, 지금 이제 제가 체크한 이제 이런 몇 개 학과들이 좀 다른 모집 단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성적이 높았던 그런 모집 단위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습들을,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체크했던 모집 단위 이외에 다른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3점대가 넘어가는 성적들이 나오는데, 이 성적대가 과연 이제 진로분석 과목을 반영한다고 했을 때 나올까? 아니면 이제 내년에 입시 결과를 가천대가 공개를 할 때 전과목 기준으로 그냥 공개를 할지, 아니면 지금 가천대식 환산 내신으로 공개를 할지도 역시 주목해 봐야 될 일입니다. 근데 와, 전과목 기준으로 공개를 해버린다면, 가천대식으로 공개를 하지 않고 전과목으로 공개를 해버린다면 정말 난감한 이제 입결이 이제 일반 학생들이나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살펴볼 때 그 입결이 큰 의미가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로 선택하면 이제 뭐 내년에 가천대가 입결 공개할 때는 가천대식으로 공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때 가서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내용들 좀 더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아까 우리 이제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참 이제 이게 화두인데, 의회가 어쨌든 이제 인원 증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인원 증원이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증원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건데,
전년도 같은 경우하고 이제 좀 비교해 봤을 때 인원이 대체적으로 좀 많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천대도 지금 여기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전년도에 지금 5명을 모집을 했었는데 올해 지금 예정되어 있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 지금 모집 인원은 총 15명으로 기존 모집 규모보다 약 3배 정도 인원이 더 증원이 되었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지역 균형에서는 이제 별도 모집은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이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 15명을 모집하고 그다음에 오늘 입결을 이제 따로 보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수시 논술 전형 있죠? 논술 전형에서만 무려 몇 명을 뽑냐면 40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40명. 그래서 가천대 올해 수시 논술에서만 40명을 모집한다고 하니, 네, 의예과에 관심 있는 수험생들은 한번 좀 참고해 보셔야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하고 이제 저희는 바로 이어서 학생부 종합전형 입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개의 또 전형이 있는데 가장 이제 모집 인원 규모가 큰 전형이 바로 가천 바람개비 전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의학학 계열 같은 경우는 또 가천 의학학 전형이라고 해서 이제 별도의 전형, 또 첨단학부 일부는 가천 AI 소프트웨어 전형이라고 해서 이제 또 별도의 전형을 좀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이제 특정 모집 단위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모집 단위가 이 가천 바람개비 전형을 통해서 신입생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전형 방법을 보면 가천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가천 바람개비 전형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 모든 전형이 기본적으로 단계별 전형을 합니다. 단계별 전형. 그래서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지원자의 4배수까지를 모집을 해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서류 50%와 그다음에 면접 50%, 우리 이제 지역균형 앞서서 교과 지역균형에서 봤었던 비슷한 내용이죠. 네, 50%를 모집한다. 50%로 평가를 한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2025학년도에 좀 변화사항 중에 하나는 여기 이제 그 1단계 4배수 모집 인원을요. 2025학년도에는 5배수까지 일단 조금 늘렸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천대 이제 그 관심이 있는 수험생들은 보다 이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고 면접 비중이 워낙 이제 큰 이제 그 전형이다 보니 면접에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정도만큼 잘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는데 네,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는 어디에만 적용을 하냐면 최저는 의예, 한의에, 약학과만 적용을 합니다. 한 적용. 그 기준은 앞서 우리가 확인했었던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 그 수능 최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예과 같은 경우는 3개 영역 각 1등급, 한의예과 같은 경우는 2개 영역 각 1등급, 그리고 이제 뭐 과탐으로 한다면은 과탐 2개 다 1등급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전제 조건이 좀 달려 있었는데 아무튼 그리고 뭐 약학과 같은 경우는 3합 5. 그러니까 여기는 2개 영역, 3개 영역이 아니라 그 각각 1등급이 아니라 합산 등급으로 가서 3합 5등급을 적용을 한다. 요거 이제 앞서 교과 전형에서 써드렸던 내용, 그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 써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세 모집 단위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집 단위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네, 그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특성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뭐 학교의 이제 지원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의 반영 비중 자체도 이제 대단히 크다는 점을 좀 감안해서 입결을 좀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고, 뭐 여기 있는 입결들 제가 하나하나씩 다 살펴봐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평균치가 지금 한 어느 정도 되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70% 컷. 90% 컷은 올해는 이제 공개는 안 돼 있더라고요. 대기업에도. 그래서 전년도하고 이제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대략 한 어느 정도 수준인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 학과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저희 네이버 리테라이드 블로그에도 이제 이 자료 올려놓을 거니까
다운 받으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요 내용들이 기본적으로는 뭐 정성평가의 영역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충분히 감안해서 자료를 좀 살펴보셔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성적 자체는 지금 3점 중후반대 정도에서 이제 합격자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90%까지 넘어가면 2023학년도 기준으로 따지면은 네, 이제 학과마다 좀 편차는 있는데 뭐 4등급이 이제 넘어가는 경우들도 좀 있긴 했으나 기본적으로 한 3점 중후반대 정도의 수험생들이 많이 지원을 한 것 같다. 뭐 그리고 실제로 뭐 지원하는 학생들 내신 성적을 봐도 뭐 그 정도가 가장 많았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입결들 살펴보실 때 그 정도 이제 성적들 한번 이제 좀 잘 찾아보시고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지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길게 설명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의학과 계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AI 이제 소프트웨어 요 전형 이제 소프트웨어 전공이랑 인공지능 전공 이제 별도로 모집을 했었는데 여기는 그냥 입결 정도만 좀 확인하고 갈게요. 자, 우선 이제 가천의학과 계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모집했던 한의예, 약학, 의예과 같은 경우에 입결은 지금 이제 여기 90% 컷은 안 나와 있으니까 직접적 비교가 되진 않으니까 여긴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70% 컷만 지금 좀 비교를 해보고 가면 한의과 같은 경우는 2.32에서 3.47로 2.32만 놓고 봐도 이게 지금 일반고 성적이라고 보긴 힘들 텐데 지금 3.47이다? 네, 이 정도면 일반고라고 볼 수는 보기는 힘든 그런 이제 성적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뭐 약학과도 사실 큰 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의예과도 역시 큰 차이 없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입결치만 한번 좀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의예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전년도 지금 20명을 모집했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할당되어 있는 인원이 33명을 일단 모집하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집 인원이 조금 늘어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또 어떻게 작용될지 네, 그런 부분들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전형 그래서 여기 지금 소프트웨어 전공과 인공지능 전공 역시 지금 입결은 3점 중반대 정도 수준에서 지금 형성은 되었다 라는 것 정도까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4학년도 가천대 수시 입결에 관련된 리뷰를 좀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전형도 많고 뭐 전용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린다고 이제 좀 복잡했는데, 네,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뭐 학생부 종합전형 제대로 살펴보지도 못하고 지금 좀 끝나게 됐는데, 네, 아무튼 그 자료들은 좀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올해 진짜 복병 중에 복병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인 것 같다. 그래서 진로선택 과목만 진짜 반영한다고 제가 봤던 수시 모집 요강에서 봤던 그 내용이 진짜 맞다라고 하면은 네,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요. 입시 결과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준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동영상에서 이제 정시 입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